저는 한국 정치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가 선동 정치다. 적대적인 진영간 대립이다. 지역 구도와 이념적 대결에 기반한 이 정치다. 그리고 이 중간이 없고 죽기 살기로 니 죽고 내 살자란 정치다.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대한 해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극복하자. 과거의 얽매이고 정오와 분뇌에 기반하지 말고 진영을 넘어서 통합을 모색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지역이나 이념, 세대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쪽에 저쪽에 붙어 먹고 싶었는데 차마 붙어 먹지 못한, 아니면 이쪽 저쪽에서 안 넣어준 그런 지식인, 어중간한 지식인, 아니면 한쪽에 붙어 먹다가 팽당한 지식인이라는 것들이 중간쯤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역겹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를 이렇게 지켜봤으면 그 대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맞게, 한국 현실 수준에 맞게 제시해야지. 또 결론은 진영 넘어 통합과 화합을 모색해야 된다. 대통령 제도에 문제가 있다.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뒤에 무슨 지식인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고, 극단적인 진영 대립, 이런 것들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정치에서도 지난번에 의회 습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쪽에서도 선동 정치가 난무해서 이 선동과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제는 보면 한국보다 한술 더 뜨지요. 자, 그런데 실제 지금 바이든이 미국에서 보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은 미국의 극단적인 이 대립 구도를 뛰어넘어서 과연 정치를 하겠느냐, 제대로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1차, 2차 뉴딜 정책 같은 엄청난 돈 풀기에 이어 이제 3차 돈 풀기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이든이 이 100일 동안에 이 코로나 백신 등으로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경제에 대처하는 부분, 중국에 대처하는 부분, 그리고 동맹들을 다루는 부분 등을 보면 매우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왜 이러냐 하니, 지금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인 여지를 배제하고 지금 그 주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내부적 토론을 하면서 차분히 주요 아젠다별로 대응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추상적인 지금 한국 정치가 썩었다. 진영 대립을 극복해야 된다. 선동 정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또 무슨 생각에서 진보 중도 지식인 한국 선동 정치로 타락했다. 전국을 돌며 만민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10일날 프레스센터에서 첫 개최를 하는데 노무현 때 노동장관을 했던 김대환,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을 했던 김진욱 변호사, 민변 창립 멤버인 박인재 변호사, 민노당 정책위 의장 출신인 주대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민사회에 화두를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좌우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아니면 한때 잠깐 한 가닥 했지만은 물먹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사회가 많은 문제가 누적됐고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고, 자, 이래서 한국 정치가 이런 것들을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선동 정치로 타락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연금개혁, 외교안보정책 전환, 국민통합 등을
대한 자신들의 화두를 내년 대선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풍조, 극단적인 정오 분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반에 이루어지지 않는 대북 대미 관계가 걱정스럽다. 그래서 시민운동 차원을 넘어서 진영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탈진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당신들 하는 이야기 진짜 수천 번 나왔던 이야기. 그래서 웃자라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대안이 뭐냐? 당신들이 욕을 먹을 작정을 하고 나처럼 국가적 주택 공급으로 700만원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 국가가 이렇게 주장하거나 정치 노조를 해체시켜야 되고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고 요양 부분과 또 이 사교육 부분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의 고용 인력을 청년들을 고용 창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학 입시는 시험만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독과점 가격을 이렇게 통제해서 낮춰야 된다. 로스쿨을 없애버리고 더 나아가서 의전운이니 공공의대니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원격으로도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조업이 리쇼링 할 수 있고 제조업 기반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자리도 가지고 집도 가지게 되어서 결혼하고 출산해서 멸종 국가를 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식인이라면요, 솔직히 누가 뭐라든 남의 욕할 부분을 각오하고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화합하고 통합하면 지금 이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정치의 본질이 화합 통합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치가 화합하고 통합하면요, 기득권으로 붙어먹자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한쪽이 주장하면 한쪽이 반대하면서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는데 정치의 본질이 있고 서로 감시 기능을 아주 견제 기능을 아주 치열하게 할 수 있어야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정치가 통합을 해요? 진영을 넘어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좌우 그리고 지역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집 문제,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40대의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출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그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고, 들어주려면 뭡니까? 나라의 부는 일정한데 이 부를 기득권들이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제도를 그야말로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논리 그리고 프로파간다 선동도 기득권을 위주로 합니다. 보수 언론들도 다 그 기득권의 시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이 기득권 타파, 그래서 이 서민들을 위한 삶의 개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기득권을 벽을 넘어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기득권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부분을 들고 놓은 것은 700만원 이하의 한국의 기득권의 벽을 시험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과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고 놓은 겁니다. 자, 어떤 지식인이라는 것들도요,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선거 때만 비슷한 개념만 갖고 와가지고 떠들고 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역당의 잠룡들요,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자들이죠. 부동산 잡아야 대권 잡는다면서 이재명이는 기본주택, 이낙연은 50년 모기지, 이광재는 제2의 판교 이야기를 하면서 이슈 선점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해체시킨다. 해체 수준의 쇄신을 한다는 LH가
오히려 민간 임대주택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간 임대 물량까지도 LH에 다 몰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조성 토지의 민간 임대 비율을 3% 이상 한다다가 1에서 3%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LH가 한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민간 임대가 아주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자, LH 이사진 기본급은 올해도 올라고 전임 사장은 성과급 1억을 갖다가 수령을 했고 부채는 작년만 3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속에서 서울의 아파트 월세가 확 올랐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고 반전세가 9개월 사이에 6%나 더 늘어나서 이제 전세가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부동산 다 그거 말하지 않으면 대권 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가 이낙연은 50년 모기지. 자, 50년 모기지 하는데 한번 물어보. 네가 그 50년 모기지로 파는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냐? 바가지 세어가 50년 분할로 갚아라고 이해하려고 웃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주택을 그래 우리가 누구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냐? 아니지요. 임대주택인데 기존의 임대주택과 별 차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이 사회에서 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고충들, 자, 집과 사교육, 그리고 노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핵심이 기득권이 그 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극복되고 있지 않다. 집만 해도 재벌 회사들 전부 건설회사에서 비자금 만들고 돈 빼돌리죠. 자, 노후에 대한 국가의 요양사업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결국 이 고려장 시설 같은 그런 요양 시설을 갖다가 국가가 공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그것도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유지시키면서 온갖 비리가 난무하게 하면서 결국은 중산층 이상 돈 있는 사람들의 요양 부분을 누가 차지해요? 재벌들이 원격으로 등으로 이 의료 사업도 이제 영리화해서 돈 벌어 먹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큰 이 사교육 시장도 유지시키겠다. 지금 그런 목적이죠. 자, 그래서 한국의 참 지식인이라는 것들은 기득권 지식인이나 기득권에서 열애된 지식인이나 전부 하는 꼬라지가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주택, 사교육, 그리고 노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참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